매주 금요일 명사들과 함께하는 한판 클래스 시간입니다. 사실 한판 승부 취재도 제일 맞는 또 우리 두 패널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우주의 비밀을 밝혀낼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발사됐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또 청취자 여러분들이 관련 강의 좀 듣고 싶다, 천문학자를 모셔달라 이런 요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을 모셨어요. 자, 우주의 비밀을 풀어가는 과정 가장 쉽고 친절히 설명해 주실 분, 서울대 물리천문학부의 우종학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진중권 작가와 우리 김성희 소장님과도 인사 나눠 주시고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진중권 작가님은 정말 이 시간을 기다리셨어요. 네, 그래요? 예, 네. 그 별에 관심 많으시죠, 우리 작가님? 예, 그래서 천체망원경도 사고. 예. 네, 천체망원경은 12만 원짜리 이상으로 사야 된다는 교훈을 얻었고요. 그러니까 12만 원짜리 사신 것 같아요. 공이 하나 더 붙어야 될 것 같은데. 120만 원짜리 사야 됩니까? 그 이상으로. 아, 그렇군요. 어떻게 샀는데 저 어렸을 때 갖고 있었던 지상망원경 30배율보다 못해요. 그렇군요. 예, 제가 사실은 그 네. 허블 망원경으로 찍은 사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뭐 네, 나사 네. 거기 들어가가지고 옛날에 그 막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뭐 트위터에도 올리고 이런 걸 참 좋아했었거든요. 블로그에도 올리고. 근데 이번에 망원경이 이제 와 엄청난 망원경이 간다 그러더라고요. 제임스 웹. 예, 예. 그렇죠. 네, 예. 그래요. 근데 일단 저희가 어린 시절에 보면 이제 하늘을 보면서 이제 우주를 연구할 거야 하고 이제 난 별을 볼 거야 이렇게 이제 꿈만 갔는데 실제로 교수님 이제 그걸 진짜로 직업으로 연구를 하시는 거잖아요. 아, 네. 제가 좀 별 볼 일이 좀 생겼습니다. 네, 네. 그러시군요. 네, 뭐 어릴 때 그 로망으로 예. 뭐별 보고 우주 연구하고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저는 직업으로 이걸 갖게 돼서 네네. 매우 그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이제 12장에 아브라함이 네. 이제 하늘을 무별을 보라 하면서 네.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그렇죠. 그 별을 이제 네.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네.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 그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블랙홀에 대한 책도 쓰시고 얘기도 하는데 블랙홀 실제로 있는 겁니까? 블랙홀 존재합니다. 아, 존재합니까? 네, 예. 작년에 노벨상도 받았죠. 블랙홀이 실제로 연구에. 존재한다라고 아, 밝혀서. 네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아인슈타인도 그게 실제로 존재는 확실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까지는 이제 블랙홀이 진짜 존재한다는 그 증거, 그러니까 경험적인 증거가 중요하잖아요. 이제 네.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뭐 수학도 아니고 물리적인 가능성도 아니고 실제로 데이터를 얻어서 우리가 이제 경험적인 증거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예. 그 당시까지는 이제 물리적으로 이해하기도 어려웠고 음. 또 실제 증거도 없었기 때문에 예. 뭐 아인슈타인도 반대했었죠. 아직도 그 이런 게 있나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아직 뭐죠? 현실에서 경험적으로 검증 안 된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그거 굉장히 많이 아, 있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대중과학서에서는 많이 팔리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기는 애매한 이런 건 많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다중우주. 아, 다중우주. 우리 우주밖에 뭐 다른 우주가 있냐. 이것도 뭐 책은 많이 팔리지만 예. 증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뭐 이런 어. 부분들. 또 뭐 화이트홀. 어. 화이트홀 이런 것도 이제 수학적으로는 가능한데 예. 뭐 물리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고 음. 또 전혀 증거가 없으니까. 아니 뭐 듣기에는 그럼 이제 블랙홀이 쫙 있고 그럼 네. 이게 쫙 조그만 이제 홀이 또 있는데 그게 웜홀이고 저 그렇죠. 반대편에 이제 화이트홀이 네. 있어서 네. 이쪽은 별을 막 삼키고 아, 공부 좀 저쪽에서는 하셨어요, 막 이분이. 별을 막 예. 내뱉는다 막 이랬는데 이것도 다 구라인 건가요? 이게 이제 80년대 거짓말. 이야기가 되는 거고. 예. 업데이트가 안 네. 돼가지고 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블랙홀이 제가 이제 박사과정 할 때만 해도 예. 블랙홀 후보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 네,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증거가 이제 조금. 네, 근데 지금은 뭐 다 블랙홀. 아 그러면 저희가 최근까지 블랙홀이라고 말할 때는 확실하게 증거가 있었던 게 아닌데 작년에 증명이 됐다는 말씀이셨던 아니, 그렇진 거예요? 않습니다. 뭐 이렇게 별 블랙홀 같은 거는 좀 증거가 오래됐고요. 작년에 노벨상을 받은 거는 이제 은하, 커다란 그 은하 중심에 있는 질량이 엄청나게 큰 거대 질량 블랙홀. 이게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밝혀서 두 분이 노벨상을 이제 3분의 1씩 받았고 한 분은 이제 이론적인 연구로 받았죠. 그 시간이 지나면 그 은하가 다 그럼 글로 빨려 들어가는 건가요? 이게 블랙홀은 이제 가까이 있는 것만 빨아들입니다. 실제 빨아들입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중력 효과이기 때문에 중력은 거리가 멀어지면 거리의 그 제곱배로 약해져요. 예, 그래서 멀리 있는 건 못 받아들이고요. 뭐 집에서 우리 청소할 때 진공청소기로 거실에 앉아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직접 가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비슷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그 블랙홀이 그 망원경으로 관측이 가능한 거죠? 그 블랙홀은 이제 말 그대로 보이지 않아서 블랙이라고 하는 건데요. 예, 색깔이 예. 블랙이 아니라 그렇게 표현은 하는데 블랙홀로 가스나 이런 게 빨려 들어가기 전에 엄청나게 뜨거워지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엄청나게 빛이 나옵니다. 그걸 우리가 관측하는 거죠. 아하. 네. 재밌네. 블랙홀 얘기는 후반부에서 여쭙기로 네, 하고요. 네, 네. 예. 저희가 이제 초반에 여쭤볼 것은 저희 다 초보자이기 때문에 진 작가님은 이제 12만 원 쓰시고 조금 별 보는데 좌절했지만 저희는 12만 원도 안 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제임스 웹 망원경 네. 이제 그 설치와 발사 뭐 그 과정도 있었는데 교수님도 실제 연구하시는 분이니까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렇죠. 1990년대에 이제 그 허블 우주 망원경이 올라갔고 이게 지금 이제 30살이 됐거든요. 30살이 네. 넘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거의 운명을 곧 이제 하실 예정인데 네네. 그거에 이제 이어지는 망원경입니다. 그래서 기대가 매우 크고 예. 또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영역들, 이제 새로운 창문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우리가 기대가 되고 예. 흥분되는 내용들. 유튜브로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어요. 저거 교수님 저건데 굉장히 멋있네요. 네네네. 이게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어요. 예. 그렇죠? 네, 밑에는 이제 돛담배처럼 이렇게 그러니까요. 돛담배 뭔가요, 저거는? 저게 이제 그 태양에서 오는 그 빛을 가리는 차단막입니다. 아, 차단막이. 네, 차단막이고 그래서 그 차단막 아래쪽은 매우 뜨겁고 예. 차단막 위쪽은 그 열을 다 막아주기 때문에 매우 차갑죠. 이거 뭐 예. 영하 뭐 250도 정도까지 내려가는. 어허. 그 뒤쪽에 이제 망원경이 위치하게 되는 것이죠. 아하, 지금 이제 화면은 보이네요. 그러니까 딱 매달려 있네요, 망원경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태양하고 지구가 있으면 예. 지구 뒤쪽으로 가 있거든요. 아하. 라그랑지안 포인트라고. 근데 거기서 차단막이 막아서 태양 쪽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반대쪽으로 이제 보는 망원경을 아. 지향해서 이제 보게 돼 있는 구조. 아니 근데 그럼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잖아요. 그러면 그 같이 따라 도는 건가요? 아니면 그 위치에 계속 있는 건가요? 따라 돕니다. 아, 따라서 도는 건가요? 따라 도는데 이제 라그랑지안 포인트라고 네. 우리가 이제 L2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 포인트까지 그 쉽게 예, 풀어주셔야 쏘는 됩니다. 라그랑 그 포인트가 뭡니까? 라그랑지안 그러니까 포인트. 라그랑지안 포인트는 이제 태양하고 예. 지구가 이렇게 있고 지구가 이렇게 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물체가 있을 때 네. 역학적으로 서로 중력적으로 끌어당기는데 네. 요 사이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둘 수 있는 점들이 몇 개가 있어요. 예. 그 라그랑주가 이제 발견했던 점이죠. 아, 학사 이름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게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지구 뒤쪽에 한 포인트가 있고 그게 L2고 지구 앞쪽에 L1. 그래서 이제 여러 개가 이제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요거는 태양빛을 가려야 되니까 지구 뒤쪽에 L2 그쪽으로 얘를 보내는 거죠. 라고랑 거리는 사진이 되게 나가고 멀죠. 있어요. 거리는 이게 이제 태양까지가 뭐 100걸음이면 한 걸음 정도. 따지면 150만 킬로. 150만 킬로미터. 그러니까 달보다 한 뭐 너댓 배 멀리 가야 돼요. 달보다 더. 네네. 야, 근데 저 이건 정말 약간 무식한 질문인데 네, 저거 괜찮습니다. 올라갔는데 고장 나면 어떡한 항상 불안하거든요. 아니, 김선혜 소장이 가면 되잖아. 예, 예. 딱제 스타일 아, 질문이에요. 보내주시면 가보고 싶어요. 예. 스스로 그러니까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스페이스 미션들은 우주 그 미션들은 이게 굉장히 그 프로브를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고장 나면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망원경도 만약에 고장이 난다면 예. 10조 원을 날리는 거죠. 아, 10조예요. 네, 10조 원. 그래서 지금 영하 250도의 극한 상황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돌아가는 것을 여러 차례 검증해서 그럼 보내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제작은 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 계속 테스트하고 뭐 실험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허블 망원경도 어쨌거나 30년 버틴 거 아닙니까? 그 당시 기준으로 허블 했었어도. 망원경은 그 스페이스 망원경들 중에서 매우 독특해요. 왜냐하면 우주왕복선을 타고 우주인들이 가서 예. 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아, 가까워서 약간 아날로그 느낌 나네요. 약간 네. 또 이렇게 AS 느낌이 저 납니다. AS 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이제 서비스 미션이라고 하는데 네. 그 가장 마지막이 한 뭐 2005, 6년인가 그때 서비스 미션 4번째를 해서 어허. 우주왕복선이 올라가 가지고 우주인들이 이제 나가 가지고 그래서 어. 이제 오래된 카메라 빼고 새로운 그 사이에 카메라. 테크놀로지가 발전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새로운 거 땅에서 아웅다웅 살고 있을 때도 우리 우주인들은 가서 또 이 카메라를 그 수리하신 분도 네. 있으셨군요. 그 영화 그 그래비티 보셨어요? 그래비티, 네, 그 맞아요. 맨 첫 장면에 산드라 블락이랑 그 맞아요. 뭐 고치잖아요. 크루니가 나가서 하잖아요. 그게 허블 우주 망원경. 아, 그게. 그러다가 막 그 우주 쓰레기 막. 그래서 이게 망가지잖아요. 네. 그게 2조 원짜리인데 저는 그 영화 보면서 이렇게 울었거든요. 그 허블 망원경. 2조 원이 날라갔다. 네, 근데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허블 망원경. 아, 교수님이랑 같이 봐야 더 근데- 재밌는 건데. 그 네. 허블 네. 망원경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운명이 그냥 허블 망원경은 이제 두 가지. 하나는 이제 이 망원경의 자세 제어를 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별을 지향해서 관측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망가지면 망원경 기능을 못 합니다. 음. 또 하나는 이제 뭐 카메라 같은 거, 분광기 이런 건데
지금 서비스 미션을 마지막으로 받은 다음에 아주 최강의 아, 허블망원경이 상태요? 됐어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자세 제어가 안 돼요. 아, 이 세 개의 축이 자이로스코프라는 게 돌아가면서 이제 자세를 안정적으로 제어하는데 네. 그때도 두 개가 망가졌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로 버티다가 예. 서비스 미션을 받고 세 개가 이제 됐던 네. 거였죠. 근데 앞으로도 이게 이제 망가지게 되면 그래도 매우 몇십 년은 어려워지겠죠. 버티지 않을까요? 그래도 조금 세계가 더 저거- 버틸 수 예.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또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거 되는 언제까지 데까지 하고 될지. 그렇죠. 미션 종료가 되는 허블 거네요. 망원경 그렇죠. 미션은 뭡니까? 굳이 이제 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허블 망원경은 이제 왜 굳이 잘 살면 되는데 굳이 네네네. 또 2조 들여가지고 밖에 갖다 놓고 네네네. 관측을 하고 예. so what? 그래서 우리 삶에 무슨 영향이 있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그런 질문은 주로 예. 이제 후진국에서 예, 나오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예, 예.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예, 예. 이 먹고 사는데 무슨 도움이 되냐 이런 질문 그러니까요. 할 수 저 같은 있잖아요. 사람들. 예. 예, 예. 근데 사실 이런 천문학이나 특히 이제 나사 같은 이제 우주 미션은 예. 정말 선진국만 하는 거야. 그렇죠. 이제 독일, 영국, 네. 뭐 프랑스, 이태리, 뭐 미국, 캐나다 이 정도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살게 된 다음에 왜 먹고 살아야 하는지 철학을 여기에 답을 주는 게 우주인 것이죠. 그 이존을 담은 철학이 위에 있는 거군요. 아니, 근데 하늘에서. 근데 뭐 사실 그럼 뭐 이제 10조 원짜리가 산업군은 다시 아니, 올라갔잖아요. 십자가진을 올렸어요. 아니 네. 왜냐면은 그 사진으로 그 우주의 모습들을 사진으로 만나는 게 얼마나 큰 감동인데.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기대하는 게 그거거든요. 아니 네네네. 허블 망원경만 봐도 진짜 환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망원경은 도대체 성능이 엄청날 거 제임스 웹 아니에요. 망원경. 맞습니다. 예. 그때 나온 또 사진은 어땠을까? 그리고 허블 망원경과 성능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사진에서도 보셨지만 이제 망원경이 좀 더 크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허블 망원경은 그 이제 망원경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거울의 지름이에요. 거울이 얼마나 크냐. 예, 허블 예. 망원경은 한 2.5m인데 얘는 한 6.5m. 음. 그러니까 3배 정도, 두세 배 정도 이제 큰 거죠. 예. 네, 크고 그래서 이제 그 훨씬 더 빛을 많이 모을 수 있으니까 희미한 걸 볼 수 있고 망원경이 크면 또 분해능이 좋아져요. 더 세밀한 걸 이제 볼 수 있고. 화면이 이제 그 유튜브로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버전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찍은 사진인 것 같고, 다른 하나는 그 전 버전으로 한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사진이 좀 그게 다른 벌써 가동 중인가요?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이거는 아, 이제 예측인 거죠? 예측입니다. 아, 거죠. 그러니까 왼쪽이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저렇게 보여는 게 앞으로는 이렇게 보일 거다라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왼쪽도 허블 우주 망원경 사진이에요. 네. 아하. 저게 매우 유명한 생명의 탄생, 네. 그 별의 탄생을 보여주는 음. 허블 우주 망원경 사진 중에 아주 유명한 사진인데, 근데 이제 제임스 웹으로 보면 해상도가 훨씬 더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다. 요것을 별이 이제 정말 보여주는 떨어지네요. 네, 해상도가 좀 떨어지는 게 더 아름답네. 예술적 감각으로 보면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예. 100배 좋지만 이제 또 차이점은 음. 다른 창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블 우주 망원경은 우리 교수님 가시광처럼 표현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른 예. 창문을 열어준다. 네네 우리 그 뭐 빨주노 초판함보 이런 그 그렇죠. 가시광 쪽을 네. 주로 허블 망원경이 보는데 네. 제임스 웹은 적외선이라고 하는 더 긴 파장대 예. 여기를 보여주는 거죠. 어허. 그래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적외선 부분을 아주 세밀하게 우리에게 보여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사진으로 합성할 때는 그게 또 이제 미학적 변환을 거쳐가지고 적외선으로 본 부분들을 뭐 특정한 색채로 변환해가지고 또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저 우리가 보통 색깔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빨주노초 파란불을 보는 건데 우리 텔레비전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네. 세 가지 색깔의 강도를 섞어서 모든 컬러가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외선의 경우에도 예를 들면 뭐 근적외선, 그다음에 중적외선, 원적외선 세 개로 이제 섞어서 예.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어떤 식으로 보일지를 이제 가상으로 만약에 표현하겠죠. 우리가 적외선을 감지할 수 있는 눈을 있다면. 가졌다면 이렇게 예. 보일 것이다. 맞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진 작가님이 일부와는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이제 프로그램 함께 굉장히 좋아하고 기뻐하고 계시는데 이 제임스의 그 망원경 미션 크게 두 가지죠. 첫째는 우주 탄생 뒤 최초의 별을 관측한다라는 건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멀리 보면 어허. 이제 멀리 보면 이제 우리 천문학자들은 망원경을 우리가 그 타임머신이라고 하거든요. 망원경의 왜냐하면은 타임머신입니까? 우리가 이제 멀리 보면 빛이 우리한테 오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렇죠. 멀리 볼수록 과거를 보는 거죠. 아, 1억 광년이라고 하면 1억 년 전에 있었던 빛을 우리가 지금 보는 그렇죠. 셈이 되는 거잖아요. 예. 안드로메다 은하 같은 경우는 뭐 250만 광년이니까 250만 년 전에 출발한 빛을 지금 보는 겁니다.
와. 야, 그러니까 거리하고 시간하고 탁 연동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빛의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망원경의 네. 세계란 그런 빛의 속도가 너무 느려. 네, 빛의 속도가 너무 느린 거죠. 천문학의 선. 네, 달까지 가는데 뭐 1초, 별까지는 뭐 수백 년, 은하까지는 뭐 수백만 년, 우주 끝까지는 뭐 100억 년이 넘게 걸리니까요. 그래서 예. 우리가 이제 최초의 별, 뭐 최초의 은하 이런 것들은 뭐 약간 뭐 30억 년 전, 140억 년 정도 가까이 먼 과거에 만들었을 텐데 예. 그 멀리까지 보면 음. 130억 년 전 과거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최초의 별들을 드디어 관측할 수 있게 되는 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놀랍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관측한 것 중에는 몇 억 년이 가장 오래된 빛이었나요? 이게 저희가 이제 나이로 따지는 게 약간 애매한데 네. 우주론으로 가면 이 우주의 시공간이 좀 이제 휘어 있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예. 그래서 이게 1대1 관계는 아닌데요. 대략 뭐 우주의 나이가 한 5억 년, 뭐 10억 년 이렇게 10억 년이면 이제 길게 보이지만 완전히 베이비 상태일 때 그때 이제 나왔던 그런 이제 별들과 은하들을 관측하는데요. 네. 그 가장 먼저 태어난 은하들이 언제일지는 아직 우리가 모릅니다. 이거 더 멀리 봐야 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적외선을 통해서 제임스 웹으로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 적외선이 더 멀리 가나요 혹시? 그런 건 상관이 없나요? 그렇지는 않은데 문제가 뭐냐면 우주가 굉장히 팽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빛이 점점 긴 파장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100억 년 전 빛을 보려면 그 당시에는 가시광선이었는데 지금 보면 적외선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 우주가 팽창하면서 빛의 파장이 점점 길어지니까. 네. 그래서 100억 년 전에 예를 들면은 최초의 그런 은하들을 보려면 그 당시에는 이제 가시광에서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빛을 냈을 텐데 이게 이제 100억 년 날아오면서 적외선이 되니까 지금 우리가 그 지구 근처에서 관측을 하려면 적외선 창문을 열어야 그래서 볼 수 있게 적외선을 되는 하는 거죠. 거구나.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근데 우리가 그걸 보지만은 그거 100억 년 전의 모습인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지금은 완전히 다른 것일 수. 그러니까 지금 2021년에 거기에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모르는 거고. 100억 년 100억 뒤에 후에 우리 후손들이 알겠죠. 네. 네. 이게 인식의 지평이 유언장 써놔야겠다. 100억 년 후에 꼭 확인해봐라. 우주의 세계란 그런 거군요. 네. 네네. 야. 뭐 10조 원 투자의 가치가 좀 아, 있어야 괜찮네요. 되잖아요. 뭔가 이게 아주 선진국만 할 수 있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교수님. 네네. 그 외계 행성에서 그 생명체의 존재를 찾는다는데 가끔가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네네. 왜 찾아? 여기 있는데 이미 발견했는데. 그들도 찾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우리랑 똑같은 애들이 그렇죠. 어디선가. 교수님, 그럼 이제 이 제임스 웹 미션 두 번째가 이제 외계 행성에서 생명체 존재의 증거를 찾는다. 네. 이런 부분인데. 네, 이게 매우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제임스 웹이 아니라 뭐 제임스 웹보다 훨씬 더 좋은 망원경이 나와도 네. 뭐 외계인 사진을 찍고 뭐 이런 건 아니고요. 할로 하면서 그런 건 외계인 아니고 ET가 생명체가 내는 어떤 그런 바이오마커, 그 생물학적인 특징을 우리가 망원경으로 찾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메탄, 물, 뭐 소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외계 행성에 있는지를 우리가 탐지하면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생명체의 흔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단어는 처음 못 하는 거죠. 근데 그 생명체를 다 알아고 일 가능성이 높다. 단어는 못하죠. 예. 네, 단어는 못하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생명과학 지식상 물이 존재한다, 액체 상태로 물이 존재한다 그러면 일단은 생명체가 서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물리적으로 가능해지는 거고 두 번째 이런 뭐 메탄이라든가 이런 생명체들이 주로 많이 내는 그런 가스들이 발견이 된다면 그러면 이것들이 그 행성에 있는 생명체들이 낸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추정하는 데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될 수는 있겠죠. 그 사실 생명의 정의라는 게 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상의 생명이라는 게 뭐 물에다가 뭐 탄수화물에다 뭐 이런 건데 네네네. 전혀 다른 화학적인 구성을 그렇죠. 갖고 있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트랜스포머에서 나오듯이 뭐 실리콘이나 뭐 네, 이런 네. 걸로 되어 있는 이제 그럴 그 가능성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명과학적 지식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 헬륨, 뭐 베릴륨 이런 그 원소들이 우주에 구성하는 게 다 똑같거든요. 다 똑같아요. 근데 그렇다면 탄소라고 하는 게 갖고 있는 특성이 있고 탄소들이 이제 분자들을 만들잖아요. 그렇게 따져 보면 탄소로 구성돼 있는 생명체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쉬운 거고 다른 방식의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제거할 수는 없지만 그걸 생각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영화에서는 얼마든지. 영화 마션 그 화성에서 막 농사짓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교수님은 그런 이제 마션 그 맷 데이먼 연기를 보시면서 네. 어떤 생각들 전문가로서 제가 그 영화를 봤을 때 눈물 나셨습니까? 눈물은 안 났고요. 아, 그러시니까. 그 어떤 분하고 얘기한 게 생각이 났는데 예. 제가 이제 박사 받을 때쯤에 이제 예. 뭐 잡 인터뷰하고 이럴 때 그 미국 전문학회가 이제 뭐 한 3,000명 모이는데 네네. 거기 이제 어느 자리에서 어떤 분이 다가오더니 음, 달에 저기 그 화성에 관심 있냐고 화성. 그래서 있다고 했더니 저희 나사에서 왔대요. 아, 그랬더니 지금 우리가 달로 저기 화성으로 한 몇백 명을 한 번에 보내는 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몇백 명. 관심이 몇백 있냐고. 명. 아. 그 중에서 사이언티스트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엔지니어도 필요하고 박사학위자, 의사도 필요하고. 박사학위 소지자. 그렇죠. 예.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갈 수는 있는데 오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저는 석사입니다. 거기서 이제 자존할 수 있게 그걸 이제 만드는 거죠. 화성에.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관심 없습니다. 도망갔던 기억이. 그 염색주의자들 많은데 세상을 뜨고 싶다. 근데 이 실제로 세상이 지금 좋다 이런 모집하면 분들. 많이들 가려고 하지 그럼요. 않나요? 지원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있죠. 네. 그렇군요. 네. 아, 실제로 그런 프로젝트에 가실 뻔했군요. 맷 데이먼 될 뻔하셨네요. 그래서 마션. 거기서 뭐 이제 당장 가는 건 아니고 이제 그런 네. 것들 이제 계획을 미리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지구에 뭐 이제 기후 위기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이게 리소스들이 없어지면 네. 이제 나사 이런 데서는 지구 외에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이 또 숙제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영화 마션처럼.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활용하는 연구 승인을 받기 위해서 신청했는데 탈락했다고. 그럼 이제 못하는 겁니까 이제 우리는? 그거는 제가 들은 바는 사실 없고요. 어디에서 시도했는지 아마 우리나라로 치면 뭐 천문연구원 이런 데서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 그거를 돈이 있어도 받아주지 않고요. 웬만하면 뭐 중국 같은 데서 아무리 돈을 싸갖고 가도 받아주지 않거든요. 이게 매우 뭐 군사 기술하고도 연관되고 특히 적외선이라고 하는 게 뭐 영화에서 보면은 우리가 뭐 그 야간에 뭐 전투원들이 할 때 다 쓰고 보잖아요. 이게 다 이게 적외선 기술이기 때문에 예. 적외선 카메라들은 중국으로 이게 기술이 못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그러고 뭐 우주망원경이라고 하는 게 허블 우주망원경도 별이나 이런 걸 봐서 그렇지 지구로 돌리면 엄청나겠네요. 지구로 돌리면 이게 상상이 되시죠. 이게 군사위성들 같은 것들 기술들이 다 관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뭐 한국은 뭐 우방이니까 뭐 네. 참여시켜 줬을지도 모르겠는데 네. 사실 제가 뭐 그건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교수님 허블 망원경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망원경 자체를 아니, 그러니까 허블 망원경으로 사용했었죠. 사용을 예, 사용했었죠. 네네네. 그거는 뭐 그러세요? 신청하면 받아줍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과학의 내용을 장점으로 삼아서 이제 과학 내용을 평가해서 하는 거야. 사이언스 메릿이라 해서 그래서 전 세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과학자들이 제안서를 쓸 수 있습니다. 프로포절. 관측 네네. 시간을 따내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경쟁률이 너무 세요. 아, 그걸 뚫으셨군요. 네네네. 그래서 저 몇 번 화성인이 될 뻔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말이죠. 아니면 화성도 갈 뻔하셨는데 뭐 아, 관측 뭐- 시간이야 금방 따셨겠어요. 네, 예.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을 실패도 대표하셔서 했고. 가시죠. 그럼 이번에 예를 들어서 제임스 웹이라는 게 또 앞으로 신청할 기회가 네네. 생기고 할 텐데 있어요. 하시면 그렇습니까? 교수님 혹시 보고 싶은 게 이런 게 있다 혹시 이런 게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블랙홀 씨앗. 그러니까 제가 블랙홀 연구하니까 초기 은하 뭐 최초의 별, 최초의 은하들을 보면 거기에도 중심에 그 최초의 블랙홀들이 이제 있을 텐데 예. 지금 우리가 은하마다 블랙홀들이 하나씩 있는데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거든요. 어.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블랙홀 씨앗이라고 하는데 먼 뭐 100억 년 전 최초의 그 별들, 최초의 은하들을 같이 연구하면서 최초의 블랙홀들을 찾으면 블랙홀 씨앗의 어떤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을 테니까. 형성 과정을 또 알 수 있는. 그렇죠. 그럼 예. 지금 어느 쪽으로 봐야 된다 이런 그 좌표는 있으신 건가요? 뭐 타겟들은 있죠. 타겟들이.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 뭐 우주의 나이가 10억 년이 안 됐을 상황에서 이미 뭐 블랙홀이 뭐 태양보다 뭐 10억 배 이상 큰 이런 블랙홀들이 이제 발견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가 출발한 씨앗에 해당되는 아주 이제 작은 은하들이 있을 이런 부분들을 이제 관측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지구는 그 좀 방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동서남북 위아래. 네네, 근데 우주에 네. 딱 가면 그 방위를 어떻게 기준점이 뭔가요? 지금 이제 모든 관측은 이제 우리가 지구에서 하는 거니까요. 예, 결국 기준은 지구. 그렇죠. 별 좌표가 있습니다. 별 좌표가. 별 좌표가 별 좌표가 있고요. 또 이제 우리 태양도 우리 은하를
돌거든요. 아, 그래서 은하 좌표계도 있고 어, 여러 가지 좌표계. 제가 걱정을 안 해도 되네요. 그럼. 네. 네네네. 자, 여러분께서는 한판 클래스 화성인이 될 뻔했던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우종학 교수님. 맷 데이먼보다 조금 더 잘생기셨고 허블 망원경을 우리나라 두 번째로 관측을 그죠? 관측 시간을 두 번째로 받으신 거죠? 두 번째는 아닐 거고요. 뭐 하여튼 몇 번 탑3 안에 했는데요. 예, 네. 예, 그런 엄청난 분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청취자 여러분도 질문을 주시면 저희만 독점하지 않고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한판 클래스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우종학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의 방송을 보시면서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분들 되게 소년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우리 선생님 앞에서 세 명의 소년들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 선우님이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교수님 혹시 Don't Look Up 보셨어요? 하시면서 그 요즘 넷플릭스에 나온 네, 그 아직 영화. 못 봤습니다. 아, 네, 그래요? 아직 못 봤습니다. 예. 근데 그 영화처럼 거대한 혜성이 지구를 향해 날아오면 우리가 살아남을 방법이 있나요?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날아오고 있는데요. 그래요? 근데 이제 혜성이. 정확하게 지구를 때리면 매우 위험하게 되고요. 우리가 뭐 운석이라고 하잖아요. 그 운석이라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다가 지구 대기에서 다 타서 남으면 땅에 떨어지면 운석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사이즈가 굉장히 크면 매우 위험하게 됩니다. 공룡이 멸망한 것도 사실 이제 커다란 운석설입니까? 그런 게 이제 이렇게 충돌해가지고서 뭐 지진도 일으키고 해일도 일으키고 지구 대기에 큰 변화를 줘서 이제 망했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매우 위험할 수는 있죠. 그 지구방위 차원에서 관측을 하고 있나요? 네네네. 정말요? 예. 우리 천문연구원에서도 이제 물론 아주 작은 거는 되게 어려워요 관측하기가. 근데 이제 큰 것들을 이제 쫓아서 약간 나라마다 하고 있고. 영역을 나눠서 본다든지 이런 미국도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하고 미국도 있구나.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있고. 여기는 니네 한국이 하고 여기는 미국이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역할 분담해가지고 근데 뭐 지구가 도니까 뭐 어차피 지구가 작으면서 그래요. 아니 근데 그게 진짜 현실적인 겁니까? 영화 보면은 이제 막 날라오니까 가가지고 핵폭탄을 딱 해가지고 붕 터트려가지고 궤도를 변나가게 하고 이게 실현 가능한 건가요? 네, 근데 이렇게 뭐 이렇게 질량 중심은 그대로라서 네. 파편들이 다 떨어질 것 같은데 네. 그걸 이제 잘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날아오는 궤도를 이제 바꾸면 네. 지구하고 충돌하지 않고 벗어날 테니까 아마 그런 방법은 좋을 겁니다. 예. 굉장히 효과가 전문성 있는 있구나. 설명 감독입니다. 박우재님이 저도 천문학 좀 공부한 사람인데 지금 우 교수님이 진짜 쉽게 설명하느라 고생하고 계십니다. 예, 죄송합니다 교수님. 아유, 고생은 아닙니다. 예, 네. 한심하게 보신 것 같은데. 자, 코델리아님이 나사에서 일하면 정말 머리 아프겠네요 이런 말씀 주셨는데 교수님 친구 중에 또 나사 이런 데서 근무하시는 분 계시고. 네, 뭐 나사 연구소가 이제 여기저기 몇 개 있는데요. 예. 저는 뭐 나사 연구소에서 일한 건 아니고 나사에 돈을 받아서 연구하긴 했지만, 근데 뭐 다른 직장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자부심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이제 우주를 탐험한다. 그래서 이런 엔지니어링 하시는 이런 분들도 제임스 웹 이런 것들이 막 올라가면 막 흥분돼서 막 같이 박수치고 그렇죠. 사이언스가 뭐 어떤 새로운 뉴스가 나왔냐 이런데 그 어떤 그런 관심도 매우 높고 그렇죠. 단순히 뭐 직장이 아니라 어떤 그 우주를 품어내는 그런 데가 아닐까 그래도 싶습니다. 미소 냉전 때는 양쪽이 서로 막 예산을 엄청 퍼부어서 나사가 돈이 많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예정만은 못 하잖아요. 지금 물론 이제 그 냉전 시대 때하고는 좀 다를 텐데요. 근데 지금은 거의 미국이 다 섭렵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유럽 우주국이 있습니다. 유러피안 스페이스 에이전시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유럽 나라들이 다 합한 거지만 미국의 힘이 워낙 세죠. 나사가 1년 예산이 25조 원이에요. 25조 원. 우리나라 그 과기정통부 예산이 20조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사만을 위한 나사만 우리나라 우주청을 만들어서 25조를 써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예를 들면 그렇게 못하겠지만. 그렇게 못하겠지만 그렇죠. 보통이잖아요. 그저 영화 한번 나오면 SF 영화 나오면 또 이제 과학자들 중에서 심심한 분들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그래가지고 산통 깨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고증이라는 게 이게 이제 허구니까. 근데 딱 보시기에 그래도 과학 영화인데 이 영화는 정말 잘 만들었다라고. 청취자 질문도 있어요. 네, 그 청취자 질문 보고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나왔던 게 유명한 게 뭐 인터스텔라, 그래비티,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던가요? 뭐 마션이었나? 있었는데 저는 그래비티를 제일 감명 깊게 봤어요. 우셨다고 아까. 예. 처음에는 이제 제가 뭐 농담처럼 허브 우주 망원경이 날아갔으니까 그랬는데 그게 굉장히 그 흥미로운 게 그래비티가 없는 우주 공간에서 영화를 계속하다가
맨 마지막 장면에 내려오죠. 지구로 도착해서 내려오죠. 산드라 맞아요. 블락이 일어나면서 그래비티를 느끼잖아요. 네. 저는 그 장면이 너무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리고 매우 그 현실적으로 만들었고, 물론 이제 조지 클루니가 갑자기 나타나고 이런 이제 황당한 것도 있지만, 사실 되게 사실적으로 그렸고요. 인터스텔라는 사실은 SF 쪽으로 넘어간 부분이 많아서, 그거는 저는 별로 감동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블랙홀을 연구하시는데 천문학에서 이렇게 뭐 그게 어떤 그 의미를 갖나요? 블랙홀 연구라는 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뭐 우주라 그러면은 이제 그 초기 우주, 뭐 우주론, 그 다음에 이제 은하는 우주가 이제 거대한 집이면 벽돌 한 장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별, 그다음에 이제 행성, 그다음에 블랙홀 이런 것들 이제 꼽습니다. 이제 블랙홀이 우주의 어떤 뭐 주인공 중에 한 명이고, 또 최근에 이제 블랙홀들의 존재들이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우주의 역사에서 이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주로 연구하는 거는 이제 블랙홀이 별을 만들어내는 일이나 은하의 어떤 그 변화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을까. 이제 그게 이제 주 관심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블랙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물리적으로 매우 어려워요. 매우 독특한 일들이, 중력도 너무 강하고 에너지도 너무 크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천체 물리학적으로 이제 이해하는 것 자체가 매우 도전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블랙홀이 말씀- 어떻게 생겨났고 또 우주의 형성 과정이나 변화 과정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그렇죠. 이런 네네. 것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밝혀놓은 저희는 있나요? 저도 뭐 박사 때부터 열심히 하고 있지만, 네. 네, 일단은 뭐 이렇게 은하들의 진화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다라고 추정이 되고요. 예, 그런 것들 지금도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존재하면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예. 대체 왜 네. 존재하는 거냐 너는? 네. 너무 네. 궁금하다. 그저 보니까 뭐 지구를 알사탕 크기로 압축을 한 그게 이제 블랙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네. 실제로 그거 팝니다. 요만한 걸 파는데 뭘 말냐면은 지구 알사탕이요? 알사탕 파는데 그게 뭐 텅스텐으로 돼 있어요. 가장 무거운 금속이라 네네네. 그래가지고 예. 딱 그 지구를 압축해서 블랙홀로 만들었을 때 그 크기의 구슬을 텅스텐으로 만들어 파는데 제가 지금 살까 말까 지를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하나 사서 저에게도 선물로. 그러니까 블랙홀이니까 구멍이 아닌 거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름은 블랙홀이니까 검은 구멍인데 사실은 이걸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이제 일단은 이걸 이해하려면 일반 상대성 이론을 알아야 되는데 아무도 일반 상대성 이론을 모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교수님. 과학자 정확히 알고 중에도 계세요. 대부분 몰라요. 다행이네요. 예. 다행이네. 네. 지금 사진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 나랑 사진이 과학자랑 뭡니까, 공통성이 교수님? 있었네. 블랙홀 사진인가요? 예. 블랙홀은 보이지 않지만 블랙홀 주변을 이제 찍은 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이제 블랙홀은 무한히 작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밀도가 무한대가 되는 거죠. 근데 블랙홀 크기는 우리가 뭘로 이야기하냐면 이제 블랙홀이 뭔가를 이제 빨아들일 수 있는 크기를 이제 블랙홀 크기로 해서 지금 이런 사진들을 보시면은 이제 별들이 보이는데 네. 가운데 이렇게 동그랗게 검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이제 블랙홀이 영향을 미치는 크기. 예, 그러니까 뭐 어려운 말로는 뭐 슈바르츠실드 반지름 이렇게 부르는데, 예, 거기 가까이 가면 블랙홀의 중력 때문에 못 빠져나오고 빨리 들어가는 거고, 거기 이제 근처까지는 가면 이제 빠져나올 수는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저게 있어요. 실제로는 저 크기가 얼마나 크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블랙홀 다 질량에 비례하는데요. 만약에 지구를 블랙홀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지구의 질량은 그대로 두고 크기만 작게 줄입니다. 그래서 1cm 정도로 줄이면 그러면 이제 블랙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야구공을 던지면 자꾸 떨어지는데 이게 그 탈출 속도가 이게 작으니까 떨어지는 거거든요. 지구가 끌어당기니까. 근데 지구의 크기를 반으로 줄이면 끌어당기는 힘이 더 커져요. 밀도가 높아져서. 반지름이 작아졌기 때문에. 질량 그대로인 채. 질량은 그대로인 채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1cm까지 줄이면 탈출 속도가 빛의 속도가 돼요. 빛의 속도로 던져야 빠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주 그러니까 여행 1cm 못 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1cm까지 되면 빛도 못 빠져나가고 아무것도 못 빠져나가니까 블랙. 그래서 블랙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 공간은 블랙홀이 아니고 저 가운데 있는 없는 0이라는 공간의 블랙홀이 이론상으로 그렇죠. 존재하고 있는 거고 네. 그 영향권에 있는 게 까맣게 나오니까 우리가 저걸 처음에 관측했을 땐 저게 홀이구나 생각을 했던 거군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관측을 못한 상태에서 이론적으로 그냥 홀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관측을 해보면
별빛이 우리한테 와서 이제 별들이 보이는 건데 블랙홀이 이렇게 있으면 이 블랙홀이 영향을 미치는 그 반지름 안에서는 빛이 우리한테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어 있게 동그랗게 보이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우리 김영민님이 블랙홀 때문에 무서워서 잠을 못 자는 초등학생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이런 질문. 블랙홀은 가까이만 하지 않으면 안 잡아먹는다. 그리고 가까이 갈 일도 별로 없다. 그렇죠. 네네네. 우리가 가까이 우리 가지 지구에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블랙홀이 얼마나 떨어져 있나 뭐 이런 것도 있나요? 뭐 이제 작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게 우리 은하 중심의 블랙홀이 그게 한 뭐 얼마가 되죠? 그 8km 파섹이니까 25만 광년? 25만 광년. 빛으로 25만 년을 달려가야 되고. 그렇죠. 예, 그것도 예. 광년입니다, 그죠? 아니 예, 그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 수는 없나요? 이렇게 압력을 막 가해가지고 그 질량을 네. 막 그냥 고도의 압력을 가해가지고 그 블랙홀 비슷하게. 그렇죠. 예. 엄청난 에너지가 될 겁니다. 그래요. 예. 안 될 진짜 겁니다. 본인 힘으로 이제 블랙홀 만드실 기세인데. 예. 네. 만들어 볼라 했더니 안 되겠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는 안 되는데 태양보다 뭐 한 30배 큰 별은 예.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 핵폭탄이 계속 터지잖아요. 근데 그걸 다 써버리면 이제 별이 죽음을 맞게 됩니다. 아. 근데 별이 워낙 크니까 질량이 워낙 중력이 큰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부에서 핵폭탄이 계속 터지니까 압력으로 버티고 있다가 죽을 때는 내부에서 밀어내는 힘이 없잖아요. 그럼 얘가 무너집니다. 그럼 블랙홀이 되죠. 인플로지온이 되는구나. 그렇죠. 익스플로전. 인플로전이 되는 거죠. 예. 아유, 진짜 감이지 공부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블랙홀이 우리 은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예, 저희가 예. 이제 기본적으로 은하를 관측할 때는 다른 은하만 얘기를 하다가 우리 은하라니까 되게 어색한데 우리 은하를 우리가 볼 수도 있나요? 우리 은하에 이제 우리 밤하늘에 보면 이렇게 은하수가 보이잖아요. 네, 그게 우리 은하. 그게 우리 은하의 그 평면이에요. 원반 같은 아. 평면이고 이렇게 사수자리 쪽으로 보면 우리 은하 중심이 되는 거죠. 유럽 남반구 천문대에서 찍은 그렇죠. 그 예. 은하의 사진이 그렇죠. 나왔습니다. 예, 저기 지금 왼쪽이 우리 검게 은하. 보이는 부분 쪽이 우리 은하 중심 방향. 아하.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쪽으로 보면 저기에 이제 블랙홀이 있는데 저기도 우리 은하 원반에 먼지가 많아요. 가시광이 통과를 못해서 검게 보입니다. 저것도 적외선으로 근적외선으로 봐서 블랙홀 주변에 있는 별들을 연구해 가지고 블랙홀의 존재를 확인한 거죠. 또 무식한 질문인데 저렇게 별을 볼 수 있는 데가 또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뭐 저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별을 좀 볼 수 있는데 이런 포인트들이 있겠죠. 그냥 외국으로 가시는 게 좋고요. 외국으로요? 네, 이게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는 비가 많이 오잖아요. 예. 네, 그래서 저런 망원경들은 1년 내내 맑은 이런 데다가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데가 하와이, 예. 하와이의 빅아일랜드의 그 마우나키아 4,200m 아. 거기 위에다 짓기도 하고 또 칠레 안데스 산맥 끝자락에 공기가 이제 매우 그 수증기가 없고 드라이한 이런 데 이제 비가 천문을 안 많이 와야 짓습니다. 되는구나. 비가 안 와야 되죠. 소백산 천문대 위를 비행기로 선회한 적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천문학적으로 이렇게 천문대 관측하기 좀 좋은 곳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좀 기후 변화가 이제 산도 많고 그래서 그렇죠. 이게 좋지 않고요. 예. 또 이제 바다에 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게 좋지 않고 뭐 캘리포니아 이런 데가 사실 좋죠. 1년 내내 좀 맑고 아니면 아리조나 뭐 되게 이런 데. 그 살기 좋은 아까 하와이 말씀하셨는데 하와이, 캘리포니아 이게 살기 네. 좋은 곳이 또 하늘을 보면서 낭만적인 아니 뭐 그하기 좋은 곳이네요. 저기 사계절이 없고 그냥 늘 더운 곳 같은데요. 그렇죠. 날씨 좋은 주로 사막 아니면 이제 산꼭대기. 산꼭대기. 네, 그런 데 많이 있습니다. 예. 이제 또 많은 질문 주시는데 그 우리나라 천문학 수준 순위를 매기면 어느 정도일까요? 또 우리가 또 순위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 이건 또 이건 한번 짚어줘야 됩니다. 줄 세우기 뭐 이제 이런 건데 글쎄 사실 뭐 분야마다 워낙 달라서요. 예. 이제 우리나라의 천문학 수준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높다. 높습니까? 네. 특히 교수님이 이제 계시니까. 특히 제가 하는 블랙홀. 네, 이 천문학은 세계적으로 학자의 숫자가 적습니다. 네, 적고 특히 이제 저처럼 관측하고 망원경 쓰는 분들은 다 밤에 하잖아요. 공동 연구를 하면 밤에 이제 서로 모여서 관측하고 그러네요.
약간 화면이 파자마 나셔야 느낌으로 편한 옷으로 아, 그러니까 누구는 이제 파자마 파티 한다고 이제 놀리기도 하는데 예, 예. 서로 많이 압니다. 그래서 저도 전 세계 뭐 블랙홀 연구자들 상당히 많이 알고 아, 매우 좀 이제 가족적인 느낌이랄까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동지 같군요. 동지. 외국 네네. 자주 나가실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이제 관측하러 특성상. 뭐 1년에 몇 번씩 나가 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 나가지만 아까 하려던 질문 중에 그 슈퍼노바라고 뻥 초신성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이제 네. 별의 마지막인데 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블랙홀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게 이제 그 별이 원래 갖고 있던 질량이 얼마냐에 따라 다른데요. 아. 우리 태양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작아서 뻥 터져도 블랙홀이 안 되고 한 뭐 8배, 10배 크면 초신성으로 터지는데 걔는 그래도 작아요. 그래서 중성자별이 돼요. 근데 한 30배쯤 되면 그러면 이제 뻥 터지거나 이렇게 하면서 블랙홀이 되죠. 또 하나. 그러니까 저희 이제 상상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주가 계속 팽창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럼 우주가 끝이 여기고 그럼 그 바깥은 뭐냐? 네, 이게 네. 질문이 되는가요? 그러니까 우주의 끝이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 제가 뭐 블랙홀 연구하지만 우주의 그 우주론도 강의를 많이 하는데 예. 항상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렇죠. 우주는 밖이 없습니다. 밖이 없다. 예, 끝이 없고 끝이 없다. 중심도 없고. 아, 그러니까 이거 이해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3차원에 사니까 3차원 이해하기는 어려우니까 2차원으로 낮춰서 다 개미가 돼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개미야. 예, A4 용지에 음. 개미가 있다. 네. 그럼 개미가 이제 그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자기가 사는 우주의 끝이 있죠. 네, 네. 근데 이 A4 용지를 동그랗게 말아서 공을 만들. 부의 표면으로 공의 표면으로 만들면 개미가 아무리 걸어 다녀도 끝이 없죠. 끝이 없네요. 경계도 없고 음. 중심도 없고. 음. 근데 이 공을 10배 크게 하면 개미의 우주는 훨씬 커지잖아요. 예. 그럼 이게 차원이 하나 더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 3차원도 똑같이 요거처럼 중심이 없고 경계가 없고 끝이 없는데 커질 수 있는 3차원 공간이 가능한 거죠. 원래 하려는 질문은 뭐냐면 그렇게 우주가 이렇게 공처럼 이렇게 있다라면 지구는 그 정도 거기서 어느 지점쯤에 있는가? 그러니까 무의미한 질문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주의 중심에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예. 예, 우주에는 뭐 중심도 없으니까. 중심 없다. 예, 예. 아. 근데 우리를 중심으로 우리는 항상 보게 되니까. 그렇죠. 자기 중심으로 세상도 살고 있고 그렇죠. 지구가 우주의 예, 중심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심은 우주라는 아닌 공간 거죠. 안에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우주라는 공간 안만 인식할 수 있도록 어차피 설계가 되어 있는 거라서 우주 바깥이라는 것은 예. 인간이 어쩌거나 생각할 수 없는 공간 아닌가요? 그 안팎이 자꾸 3차원적인 사고 방식이 갖춰가지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밖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차원 공간 자체의 어떤 휘어짐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라 예.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네. 근데 다시 뭐 개미로 돌아가서 생각할 수밖에 없죠. 아니 그러니까 5차원이니 6차원이니 이런 것들은 물리학적으로 실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수학적인 그 추상인가요? 이론 물리죠. 그냥 이론 물리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촉근 이론이라든가 뭐 11차원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사는 공간은 3차원이잖아요. 네. 3차원이고 시간축까지 하면 4차원이 되는 건데 음. 그거는 뭐 되게 명확한데 여기에 어떤 숨은 차원들이 이제 있을 것이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걸 이제 증거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요. 자, 서울대학교 우주학 교수님과 만나고 있는데요. 아까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이제 본인 그 위치로 가서 이제 그 관측을 시작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라그랑지안 포인트까지 가는데 뭐 한 달 이상 걸리고요. 예. 그 서비스 미션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가서 서비스 이제 미션 AS 불가능하죠. 예. 처음부터 드론을 서비스 미션을 이제 안 생각하고 만드는 거죠. 그래도 한 달 정도는 갔다 올만 할 것 같은데 잘 안 돼서. 기적의 도장 다녀와. 우리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한번. 네. 그때 뭐 대타 방송 충분히 구해드릴 테니까 너무 재밌을 얼마든지 것 갔다 같아요. 한 오시기 6개월 바래요. 걸릴 텐데 얼마 좋습니다. 네, 네, 우리가 뭐 달까지는 갔으니까 어. 달보다 뭐 좀 더 멀리 가는 건데, 근데 이제 이게 워낙 그 챌린징, 도전적인 거라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임스 웹이 몇 찍은 년을 사진. 수명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건가요? 한 10년 정도. 예. 10년밖에 안 올해는 돼요? 안 되는군요. 네, 네, 네. 아, 10년. 1년에 1조씩 쓰네요. 20조라고 그랬나요, 아까? 근데 물론 네. 이제 10년으로 보는 이유가 이게 이제 라그랑지안 포인트에 있어서 네. 매우 안정적으로 돌지만 그래도 약간씩 이게 그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세 제어를 조금씩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제임스 웹에 그 연료들이 들어 있습니다. 추진하는 게 약간씩. 근데 그게 한 10년 정도 되면 다 소진되니까. 예. 그러면 이제 10년 되는 망원경이 있지만 이 자세 제어가 좀 안 되면 궤도를 아니 이탈한다거나. 아까 그 막 있잖아요. 그걸 그저 막을 차단막을 갖다가 그 태양광으로. 전진해가지고 돛담배처럼 네 쉽진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예, 그거는 이제 뭐 그 다른 그 별까지 여행하는데 그런 아이디어가 있기는 한데 예. 아직 뭐 실용적이진 않죠. 그렇군요. 이제 보내드릴 시간이 됐는데요. 이제 제임스 웹이 찍은 사진 지금 한 달 후면 볼 수 있는 겁니까?
언제쯤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마 좀 더 걸릴 거예요. 더 걸리네. 이제 한 달 그 라그랑지안 포인트까지 가서 네네. 거기서도 굉장히 많은 제일 먼저 뭘 볼진 정해져 있나요 지금? 그 좋은 질문인데요. 그게 아마 그 벌써 몇 년 전에 제안서들을 다 내서 누군가 어떤 사이언스를 할지를 이제 좀 정해진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제임스 웹 팀에서 목표로 하는 주요 사이언스들을 아마 그 이미 계획해 놓고 있을 거예요. 아마 네. 그게 이제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하반기쯤. 예. 사진부터 찍어야 돼 무조건. 식당을 가든 어딜 가든 간에.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새로운 우주의 창문을 열어주신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의 우종학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